준혁 씨 미쳤어요? 이러다 진짜. 30살 직원의 뜨거운 입술이 쉰둘레 목덜미에 닿던 순간 27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2년째 각방, 나는 여자로 죽어가고 있던 때였어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지영, 쉰둘. 건축자재 유통업으로 연 매출 30억을 찍는 여자. 남들 눈엔 성공한 사업가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전 그냥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남편 우진은 소파에 누워 채널만 돌리고 있었어요. 여보.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우진아, 내 말 들려? 응. 이게 우리 부부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2년 전 남편이 대기업에서 명예퇴직 당한 뒤부터였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27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우울하겠죠. 하지만 2년은 너무 깁니다. 그날 밤, 전 용기를 냈어요. 우진아,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손 잡아봤어? 남편이 리모컨 누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날 보진 않았어요. 여전히 TV 화면만 응시한 채.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우린 2년째 각방이잖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다른 집은 안 그런데?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럼 다른 집처럼 남편이 돈 벌어오는 집이나 돼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피곤해. 먼저 잘게. 남편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고 전 거실 소파에 남았습니다. 우리 집 안방은 이제 남편 혼자 쓰는 공간이 됐거든요. 전 작은 방에서 잡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그래도 관리는 하는 편이에요. 필라테스 주 3회, 피부과 한 달에 한 번. 염색도 꼬박꼬박 하고요. 나 그렇게 늙었나? 거울 속 내가 대답 없이 날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고등학교 동창 혜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영아, 오랜만에 카페 갈래? 혜진은 나랑 동갑인데 얼굴이 왠지 환해 보였어요. 뭔가 좋은 일 있는 표정이랄까. 요즘 어때? 우진이는? 그냥. 뭐 그렇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창피해서 제대로 말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말이야. 혜진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요즘 너무 귀찮게 해서 죽겠어. 뭐가? 그게 있잖아, 밤에. 혜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쉰둘인데도 수줍어하는 모습이 오히려 행복해 보였어요. 나이가 나이인데도 자꾸 그러는 거 있지. 솔직히 체력도 딸리고 귀찮은데. 그래도 뭐. 혜진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어요. 그 순간 전 질투가 났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같은 기혼녀인데. 왜 혜진은 여전히 사랑받고 전 투명인간 취급받는 걸까요? 부럽다. 작게 중얼거렸는데 혜진이 들었나 봐요. 뭐가 부러워? 아니, 아무것도. 너네도 괜찮잖아. 우진이 성실하고. 성실하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저만 일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린 건 TV 소리뿐이었어요. 남편은 오늘도 소파에 누워 있었고요. 다녀왔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하면서 계속 혜진 생각이 났어요. 행복한 표정, 수줍은 웃음, 빛나는 눈빛.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날 밤, 전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다 말고 그냥 손을 내렸어요. 들어가봤자 뭐해. 어차피 등 돌리고 잘 텐데. 작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결혼 27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요? 신혼 때만 해도 우진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는데. 25, 27. 우진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지영 씨, 커피 한잔 할까요? 대기업 신입사원이던 우진은 당돌했어요. 전 작은 회사 격리였는데 거래처에서 만난 거였죠. 선배님이 커피 사주신다고요? 선배 아니에요. 그냥 우진이라고 불러요. 3개월 만에 프러포즈 받았습니다. 지영아, 나랑 결혼해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 첫날 밤.
우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당신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처음 10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 하나 낳고 육아하면서도 우진은 날 챙겼어요. 고생 많아, 여보. 아이 재우고 우리만의 시간 가지자. 주말 아침이면 제 이마에 키스하며 깨웠죠. 일어나, 내 사랑. 오늘 데이트하자. 마흔까지도 그랬어요. 우진은 제가 예쁘다고 섹시하다고 자기 여자라고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이 대학 가고 우진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면 제가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순간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명예퇴직 통보 이후엔 아예 남남이 됐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여자야. 나도. 핸드폰을 켰습니다. 새벽 2시. SNS를 열었더니 친구들 게시물이 보였어요. 남편이 깜짝 이벤트 해줬어요. 결혼 25주년 기념 여행 다녀왔어요. 우리 영감쟁이가 꽃 사왔네. 전 아무것도 올릴 게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던지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내 인생이 이게 맞나?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만 작은 방에 울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한 달 후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라는 사실을. 월요일 아침 회사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영업팀장으로 일하게 된 한준혁입니다. 키 178cm, 단정한 네이비 수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악수하는 손에 힘이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대표 이지영이에요. 이력서를 다시 봤습니다. 30살 미혼. 전 직장은 대기업 자재팀 5년 경력. 요즘 남자들은 정말 늦게 결혼하네. 그런 생각을 하며 준혁에게 자리를 안내했어요. 여기가 영업팀 자리고요. 오늘은 기존 거래처 파일부터 숙지해주세요. 네, 대표님.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주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어요. 준혁은 말수가 적었지만 일은 확실히 했습니다. 거래처 관리 엑셀을 보더니 바로 문제점을 짚어냈어요. 대표님, 이 업체는 납기일이 자꾸 밀리는데 페널티 조항이 없네요. 진짜네. 계약서에 이 조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대기업 출신이라 다르네요.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준혁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과찬이십니다. 그냥 대표님 회사가 손해 안 봤으면 해서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누가 내 회사 걱정을 해준 게 얼마만이지. 집에선 남편이 사업 얘기만 꺼내도 시큰둥한데 이 젊은 남자는 진심으로 회사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2주 차 목요일. 경기도 외곽 건설 현장에 긴급 납품건이 들어왔습니다. 준혁 팀장, 오늘 파주 현장 납품 같이 가실래요? 신규 거래처라 대표가 직접 가야 할 것 같아서. 네, 대표님. 제가 운전할까요? 아니요, 제 차로 갈게요. 길 익혀두셔야죠. 오후 3시, 제 SUV에 준혁과 함께 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준혁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대표님, 이 일 오래 하셨죠? 12년 됐어요. 왜요? 현장 사람들이 대표님 얘기할 때 다들 존경하는 눈빛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자 혼자 이 바닥에서 버티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준혁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았어요. 남자들 천지인 건축자재 업계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 남편은 그런 제 노력을 한 번도 인정해 준 적 없는데.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진심이에요, 대표님. 준혁이 진지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심장이 한번 쿵 했습니다. 왜 이러지? 현장 미팅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오후 6시에 끝날 줄 알았는데 현장 소장이 이것저것 추가 요청을 하는 바람에 8시가 넘었습니다. 대표님, 이 물량은 다음 주까지 가능하신가요? 네,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오니 밖은 이미 깜깜했어요. 그런데 비 오네요. 준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어요. 하지만 차에 타자마자 폭우로 변했습니다. 와드드드득. 앞유리를 때리는 빗소리가 귀청이 떨어질 정도였어요. 대표님, 잠깐 대피하시는 게 어떠세요? 괜찮아요. 금방 그칠 거예요.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겨우 왔는데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더니 멈춰 섰어요. 뭐야? 시동을 다시 걸어봤지만 꿈쩍도 안 했습니다. 배터리인가? 제가 볼게요. 준혁이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비에 흠뻑 젖으면서 보닛을 열고 이것저것 확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표님, 견인차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요? 주변은 온통 공사장과 빈 창고뿐이었어요. 견인차를 불렀지만 빗길 사고가 많아서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님, 저기 창고에서 비 피할까요? 여기 있으면 감기 걸리세요. 준혁이 가리킨 곳은 현장 옆 자재 창고였어요. 창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시멘트 포대와 철근이 쌓여 있고 구석에 작은 사무실 겸 휴게실이 있었어요. 여기 전기는 들어오네요. 준혁이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 작은 테이블, 전기장판이 전부였어요. 대표님, 옷 좀 말리세요. 감기 걸려요. 준혁도 셔츠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가 비에 젖어 비치고 있었어요. 준혁 팀장도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옷 벗어요. 전기장판 틀게요. 전기장판을 켜고 우리는 어색하게 각자 옷을 탈의실도 없는 공간에서 말렸습니다. 저는 재킷만 벗었지만 준혁은 셔츠까지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속까지 다 젖었거든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준혁이 탄탄한 상체를. 쳐다보지 마, 이지영. 고개를 돌렸지만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은 여전히 폭우였고 견인차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추우시죠, 대표님?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제로 추웠습니다. 10월 밤 기온은 생각보다 낮았고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렸거든요. 좀요. 제 셔츠 마른 부분이라도 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표님. 준혁이 소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뭐해요? 체온으로라도 좀 녹이셔야죠. 준혁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느껴봤는지. 대표님, 떨고 계세요. 준혁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준혁 팀장. 네. 너무 가까워요. 죄송합니다. 준혁이 손을 떼려는 순간 제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따뜻함이 사라지는 게 싫었어요. 대표님. 준혁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빗소리만 요란한 창고에서 준혁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표님. 낮고 깊은 목소리. 그의 다른 손이 천천히 제 뺨에 닿았어요. 이러시면 저 오해할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22살 차이. 직원과 상사. 유부녀와 미혼 남성. 모든 게 잘못됐어요. 하지만 나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혁의 눈이 흔들렸어요. 대표님, 진심이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준혁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준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간절하게. 대표님,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준혁의 숨소리가 제 귓가에서 들렸어요. 2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2년 만에 들어보는 간절한 목소리. 2년 만에 누군가가 저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 준혁 팀장. 네, 대표님. 이름으로 불러도 돼요? 네. 준혁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뭔가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준혁이 저를 더 세게 안았어요. 밖에선 비가 쏟아지고 안에선 우리 둘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견인차 기사였습니다. 아, 네. 지금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옷 입으세요. 네, 대표님. 다시 대표님으로 돌아온 호칭.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방금 전 그 순간이 진짜였다는 걸. 견인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 먼저 말했어요. 대표님, 오늘 죄송합니다. 뭐가요? 선을 넘을 뻔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을 넘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넘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봐요, 준혁 팀장.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 백미러로 보니 준혁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우진은 오늘도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여전히 무관심한 대답. 저는 안방이 아닌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뺨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길이 닿았던 그 자리가 아직도 뜨거웠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는 이 느낌을,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이 감각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카톡이 왔어요. 한준혁 팀장. 대표님,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려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쳐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이지영. 나도 진심이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고 너무 오랫동안 사랑받고 싶었으니까. 그 카톡을 보낸 후 3일 동안 저는 준혁을 피했습니다. 회사에 나가면서도 영업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준혁이 보고할 게 있다고 해도 이메일로 보내요라고만 했고요. 금요일 저녁.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대표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7시가 되자 사무실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아니,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대표님.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이 제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네. 대표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무슨 얘기요? 왜 피하세요? 직설적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피하는 거 아니에요. 바빠서. 거짓말. 준혁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준혁 팀장, 뭐 하는 거예요? 대표님.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3일 동안 미칠 것 같았어요. 제 카톡 읽으셨죠? 익십만 하시고. 그건 뭐라 변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준혁의 카톡을 수십 번 읽으면서도 답장은 못했거든요. 대표님, 진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분위기가 그래서. 거짓말이었어요? 준혁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아니면 두려우신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혁 팀장,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나이 차이도 있고 나는 유부녀고 당신은 내 직원이고.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인생 망가져요. 나 같은 아줌마랑. 아줌마 아니에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게 대표님은 그냥 여자예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사람이에요. 준혁 씨. 대표님도 똑같잖아요. 저 보면 떨리시잖아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고 있었어요. 아니, 제 손이 떨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뭐요? 준혁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선 넘으면 어때요? 이미 마음은 넘었는데.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2년 동안 쌓아왔던 이성의 벽이, 도덕의 울타리가 전부 무너졌어요. 미친 짓이에요. 알아요. 후회할 거예요. 안 해요. 준혁이 제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대표님, 저한테 기회 주세요. 딱 한 번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대표님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준혁이 제게 키스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거부하지 않자 점점 깊어졌습니다. 2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 2년 만에 느껴보는 이 뜨거움.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대표님. 준혁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영 씨.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제 이름을 이렇게 간절하게 불러줬는지.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럼요. 너무 좋아서요. 준혁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지영 씨.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부끄럽지만 오랜만에 저는 한 사람의 여자가 됐어요. 준혁은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간절했고 더 적극적이었고 더 저를 원했어요. 지영 씨 예쁘세요. 거짓말. 진짜예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누가 마지막으로 제게 아름답다고 했는지. 준혁의 손길 하나하나가 제 얼어붙었던 감각을 깨웠습니다. 지영 씨, 괜찮으세요? 응. 아프면 말해요. 괜찮아. 계속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준혁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지영 씨. 응. 후회하세요? 솔직히 대답해야 했어요. 모르겠어. 제가 너무 급했죠? 아니. 나도 원했어. 준혁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알아. 근데 지영 씨는요? 저한테. 뭐예요?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 외로움, 도피. 제가 뭘 느끼는 건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잘 모르겠어, 준혁아. 근데요?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해. 준혁이 웃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밤 10시. 저는 옷을 주워 입으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야 해. 남편분 있으시죠? 응. 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영 씨, 남편분이랑은 어떠세요? 뭐가? 사랑하세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글쎄요. 27년을 같이 살았어.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저는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지영 씨한테 뭐예요? 모르겠어, 준혁아. 나도 혼란스러워. 준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너무 급하게 물어봤네요.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거 물어봤어요. 회사를 나서며 준혁이 말했어요. 지영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너도. 내일 봐요. 응. 차에 타서 백미러를 봤어요. 준혁이 한참 동안 서서 제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면서 생각했어요. 나? 지금 뭐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배신했어요. 직원과 관계를 가졌어요. 22살 어린 남자를 이용한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여자로 느껴졌거든요. 누군가 저를 원하고 저를 예쁘다고 하고 제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그 느낌. 중독성이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우진은 벌써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몸 곳곳에 준혁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이지영, 정신 차려.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핸드폰을 보니 준혁의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한준혁.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이지영. 응. 너도 잘 들어갔어? 한준혁. 네. 지영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지영. 나도. 한준혁. 내일도 볼 수 있죠? 이지영. 회사에서 보겠지. 한준혁. 그게 아니라. 둘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한 번의 실수로 끝내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지영. 생각해 볼게. 한준혁. 기다릴게요. 잘 자요, 지영씨.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한테 이 말을 들어봤는지, 남편 우진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해줬는지,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누웠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저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다음 날 토요일, 준혁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한준혁. 지영씨, 오늘 시간 되세요? 이지영. 어디서? 한준혁. 제가 알아볼게요. 조용한 곳으로. 이지영. 준혁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한준혁. 알아요. 근데 보고 싶어요. 미칠 것 같아요. 딱 한 번만요. 제발요. 또 딱 한 번만. 우리 둘 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지영. 오후 3시. 위치 보내줘. 한준혁. 고마워요, 지영씨. 사랑해요. 카톡을 보내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지영. 너 진짜 미쳤구나.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늪에 발을 담갔고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2시 50분. 경기도 외곽 한적한 펜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보낸 위치였어요. 차에서 내리니 준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준혁이 예약한 곳은 독채 펜션이었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준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어제 봤잖아. 어제요? 10시간 전이에요. 10시간이 10년 같았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씨, 저 이상해요. 계속 생각나요. 나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간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준혁 생각뿐이었어요. 지영씨. 준혁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키스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간절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우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씨. 응. 행복해요? 지금은. 지금만요? 준혁이 몸을 돌려 저를 봤어요. 집에 가면 불행해지세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행복하진 않지. 그럼 왜 그 사람이랑 살아요? 27년을 함께 살았어. 딸도 있고. 딸은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래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왜 우진이랑 사는지. 습관, 체면, 아니면 그냥 무서워서. 지영씨. 준혁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랑 살면 안 돼요? 뭐? 이혼하세요. 저랑 새로 시작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아, 정신 차려. 우린 22살 차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당신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애도 낳아야 하고. 싫어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지영씨 아니면 싫어요. 미쳤어, 진짜. 미쳤어요. 지영씨 때문에 미쳤어요. 준혁이 저를 다시 안았습니다. 지영씨, 저 진심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알아. 근데 준혁아. 저는 준혁을 밀어내며 앉았어요. 우리 관계는
이게 전부야. 이것만 해야 해. 왜요? 왜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 내가 당신 나이였을 때 당신은 초등학생이었어. 그 말에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 지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지영 씨는 저를 그냥 외로움 달래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준혁아. 맞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 씨는 집에 가면 남편 옆에서 자고 저는 혼자 지영 씨 생각하면서 미쳐가고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지영 씨랑 매일 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지영 씨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같이 산책하고 밥 먹고 그냥 평범한 연인처럼 지내고 싶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준혁과 그렇게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 돼, 준혁아. 우린 안 돼. 왜요? 당신 인생 망가져. 나 같은 여자랑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지영 씨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준혁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전 여태까지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영 씨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준혁아, 그냥 이대로 있어요. 제 옆에. 제발요. 결국 저는 그날도 답을 하지 못했어요. 펜션에서 나올 때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영 씨, 다음 주에도 봐요. 준혁아, 우리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돼. 왜요? 들켜. 회사 사람들도 눈치챌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지영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준혁의 눈이 붉어졌어요.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도 안 돼요. 못 참아요. 준혁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수요일에 봐요. 딱 한 번만. 준혁아, 제발요, 지영 씨. 전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날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회사에선 철저히 대표와 직원 관계를 유지했지만 퇴근 후엔 연인이었어요. 아니, 연인보다 더했어요. 준혁은 제게 집착했습니다. 한준혁. 지금 뭐해요? 이지영. 집에서 쉬고 있어. 한준혁. 남편분이랑 같이요? 이지영. 응. 한준혁. 보고 싶어요. 이지영. 내일 봐. 한준혁. 지금 보고 싶은데. 이지영. 준혁아, 그러지 마. 한준혁. 사랑해요. 매일 수십 통의 카톡이 왔어요. 처음엔 달콤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 어느 날, 회사에서 준혁이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제가 남자거래처 담당자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준혁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대표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거래처 김 과장이 물었어요. 아, 죄송한데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아쉽네요. 다음에 꼭 한번 식사해요. 네, 그러죠. 김 과장이 나가고 나서 준혁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거래처 담당자. 왜? 점심 같이 먹자고 했던데요. 업무상 식사일 뿐이야. 그래도 기분 나빠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영 씨는 제 여잔데 다른 남자랑. 여자? 난 당신 여자 아니야.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직원이랑 상사야. 회사에선. 회사 밖에선요? 그건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지영 씨. 준혁이 문을 잠갔어요. 뭐해, 열어. 대답해 주세요. 저는 지영 씨한테 뭐해요? 준혁아, 지금은 회사 시간이야. 상관없어요. 대답 들을 때까지 안 나가요. 준혁의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진지했어요. 지영 씨, 전 진심인데. 지영 씨는 아니에요? 나도 진심이야. 그럼요. 근데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 연인 아니에요?
나 유부녀야. 그럼 이혼하세요. 안 돼. 왜요? 왜긴 복잡해. 준혁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복잡하다. 그 말로 다 정리되는 거네요. 준혁아, 알겠어요. 그냥 놀아주는 거죠. 외로우니까. 그게 아니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뭔데요? 사랑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둘 다 멈췄어요. 진짜요? 응.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준혁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지영 씨,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알아. 그럼 이혼해주세요. 제발. 안 돼. 그건 안 돼. 왜요?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는 것과 이혼하는 건 달라. 준혁이 저를 놓았어요. 이해 안 돼요. 나도 이해 안 돼. 내가 왜 이러는지. 저는 준혁을 밀어내고 문을 열었어요. 나가줘, 준혁아. 지금은 회사야. 알겠어요. 준혁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영 씨, 언젠가 선택해야 할 거예요. 저 아니면 남편. 그날 밤 집에서 거울을 봤어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쉰둘의 유부녀가 30살 미혼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남편을 배신하고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지영, 너 정말 미쳤구나. 거울 속 제가 비웃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준혁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됐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준혁. 지영 씨, 아까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미안해요. 이지영. 괜찮아. 한준혁. 사랑해요. 정말로. 이지영. 나도. 한준혁. 언젠가. 선택해 주실 거죠? 이지영. 모르겠어. 한준혁.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평생. 그 단어가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준혁에게 평생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줘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 우진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요즘 이상해. 뭐가요? 너. 뭔 일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표정이 달라. 뭔가 밝아졌어. 일이 잘 돼서 그래요. 그래. 우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요즘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바빠서 그래요. 그래. 알았어. 우진이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불안했어요. 들킬까봐. 모든 게 무너질까봐. 하지만 동시에 준혁이 보고 싶었어요. 이런 제가 정말 이상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동시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직원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응, 그래. 평소와 다르게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격리주임 선미가 다가왔어요. 대표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준혁 팀장님이랑. 요즘 자주 외근 나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큰 프로젝트라도 있으세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회계 처리할 게 있나 해서. 별거 아니에요. 신규 거래처 개척 중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선미가 돌아갔지만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눈치챈 건가? 점심시간. 준혁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준혁. 지영 씨, 오늘 저녁에 봐요. 이지영. 오늘은 안 돼. 사람들 눈치채는 것 같아. 한준혁. 상관없어요. 이지영. 상관 있어. 들키면 큰일 나. 한준혁. 그럼 이혼하세요. 그럼 숨을 필요 없잖아요. 또 이혼 얘기였어요. 요즘 준혁은 만날 때마다 이혼 얘기만 했어요. 이지영. 준혁아, 그 얘기 그만해. 한준혁. 왜요? 저랑 평생 이렇게 숨어 다닐 거예요? 이지영. 지금은 일 시간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한준혁. 나중은 언제예요? 맨날 나중이에요.
준혁의 문자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오후 6시.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준혁만 남아 있었어요. 지영 씨. 준혁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갔어요. 얘기해요. 무슨 얘기? 우리 얘기요. 준혁이 문을 닫고 제 앞에 섰어요. 지영 씨, 전 더 이상 못 기다려요. 뭘? 이혼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아, 몇 번을 말해야 해. 그건 안 된다고. 왜요? 복잡해. 또 그 말이네요. 복잡하다. 준혁이 책상을 탁 쳤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사랑하면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단순해요. 지영 씨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지영 씨랑 당당하게 사귀고 싶어요. 주말에 손잡고 데이트하고 식당 가고 영화 보고. 왜 안 돼요? 우린 22살 차이야. 또 나이 타령이에요? 타령이 아니라 현실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엄마 아빠, 저 쉰둘 먹은 유부녀랑 사귀어요라고 말할 거야? 그건. 그리고 나도 창피해. 30살짜리 남자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맞잖아요. 저는 지영 씨한테 창피한 존재인 거죠. 준혁아. 아니면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거예요? 젊은 남자랑 바람 피우는 게 스릴 있어서요? 따귀를 때릴 뻔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준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지영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전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 저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로.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요, 지영 씨. 저만 보세요. 저랑만 사세요. 준혁아, 일어나라고. 싫어요. 대답 들을 때까지 안 일어나요. 준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일주일만 시간 줘. 뭐요? 생각해 볼게. 진지하게. 준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응.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전 이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혼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준혁을 달래야 했어요. 일주일 후에 대답해 줄게. 약속하세요. 약속해. 준혁이 일어나서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영 씨. 사랑해요. 응.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 우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TV가 꺼져 있었어요. 왜 안 주무세요? 기다렸어. 저요? 응. 우진이 저를 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앉아. 무슨 일이에요? 앉으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진이 제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아까 화장실 갈 때 거실에 두고 가셨더라고. 네. 카톡이 왔길래 봤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누구야, 한준혁이라는 사람. 회사 직원이요. 직원이 이런 문자를 보내. 우진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준혁의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준혁. 지영 씨, 사랑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빨리 같이 살고 싶어요. 이거 뭐야? 우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설명해봐. 그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변명, 거짓말, 아니면 진실. 대답 못해? 우진이 일어섰어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뭔데? 우진이 핸드폰을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계속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준혁. 지영씨, 왜 답 안 해요? 한준혁. 혹시 남편이랑 있어요? 한준혁. 보고 싶어요. 우진이 비웃었어요. 30살짜리. 진짜? 여보, 들어봐요. 뭘 들어? 당신이 젊은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걸. 바람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뭔데? 사랑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후회했어요.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당신이 2년 동안 날 외면했어요. 각방 쓰고 대화도 안 하고 나를 여자로 안 봤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 바람이 아니라고. 그럼 사랑이야? 22살 어린애랑. 우진이 비웃었어요. 이지영, 정신 차려. 당신 쉰둘이야. 그 남자는 30이고. 알아요. 그럼 왜 그래? 미쳤어. 미쳤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했으면, 날 안아줬으면 이러지 않았어. 그게 변명이 돼. 변명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진이 한참 동안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나도 붙잡고 그 남자도 만나고. 그건. 대답해봐. 뭘 원하는 건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스스로도 모르겠거든요. 일주일 줄게. 우진이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해. 나랑 계속 살 건지 이혼할 건지.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준혁한테서 계속 문자가 오고 있었어요. 한준혁. 지영씨, 무슨 일 있어요? 한준혁. 걱정돼요. 답장해주세요. 한준혁. 사랑해요. 저는 핸드폰을 껐어요. 그리고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나 어떡해? 일주일. 준혁한테도 일주일을 달라고 했고 우진한테도 일주일을 받았어요. 일주일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27년 함께한 남편. 아니면 2달 사랑한 준혁. 하지만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둘 다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나가니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영 씨. 안녕하세요, 팀장님.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지영 씨, 어젯밤에 왜 연락 안 받았어요? 사무실로 들어가요.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준혁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들켰어. 뭐가요? 남편한테. 우리 관계.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이혼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뭐가 모르겠어요? 일주일 시간을 받았어. 결정하라고. 지영 씨.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연히 저 선택하시는 거죠? 준혁아. 저 아니면 안 돼요. 그 사람이랑 살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알아. 근데요? 무서워. 솔직하게 말했어요. 27년을 같이 산 사람이야. 이혼하면 난 정말 혼자가 되는 거야. 저 있잖아요. 당신도 언젠간 떠날 거야. 나이 들면 안 떠나요. 평생 같이 있을 거예요. 준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지영 씨, 저만 믿어요. 제가 평생 책임질게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의 시한. 그 일주일 동안 제 삶은 지옥이었어요. 집에선 남편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회사에선 준혁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준혁이 문자를 보냈어요. 한준혁. 지영 씨, 오늘 만나요. 이지영. 안 돼. 남편이 의심하고 있어. 한준혁. 그럼 더 빨리 결정해야죠. 저 선택하세요. 이지영. 시간 좀 줘. 한준혁. 시간 없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준혁의 문자는 점점 다급해졌어요. 화요일 밤 9시. 외곽 창고에서 재고 정리 작업이 있었어요. 직원 2명과 준혁, 그리고 저. 총 4명이 갔습니다. 대표님, 이쪽 정리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직원들이 먼저 차에 탔고 준혁과 저만 창고에 남았어요. 지영 씨.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뭐해, 사람들 있어. 차에 있어요. 안 봐요.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준혁이 저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준혁아, 진짜 안 돼. 밖에. 키스만요. 딱 한 번만. 준혁의 입술이 제게 닿으려는 순간. 대표님. 밖에서 직원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네, 네. 금방 갈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들킬 뻔했어요. 창고를 나서는데 직원 한 명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대표님, 얼굴 빨개요. 아, 덥네요. 창고가. 근데 밖은 추운데요? 그래요? 어색하게 웃으며 차에 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그 직원이 준혁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치챘나? 수요일 오후. 회사에서 일하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야.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와. 왜요? 할 얘기 있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 얘기라니. 무슨 얘기일까요? 불안했어요. 6시에 퇴근하려는데 준혁이 막아섰어요. 지영 씨, 오늘 못 만나요? 안 돼. 남편이 일찍 오래. 매일 남편 핑계네요. 핑계 아니야. 진짜 급한 일이래. 그럼 언제 봐요? 일주일 중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알아. 대답은요? 아직 모르겠어.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영 씨, 정말 저 안 선택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맨날 모르겠다. 시간 달라. 이것만 반복하잖아요. 준혁아, 나도 힘들어. 전 더 힘들어요.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격리주임 선미가 우리를 봤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업무 얘기 중이에요. 선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다가 갔습니다. 준혁아, 회사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곧 밝혀질 거잖아요. 뭐? 저 선택하시면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거고 남편 선택하시면. 전 여기 못 있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제발.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 우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네.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우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이혼 합의서. 아직 사흘 남았잖아요. 알아. 근데 미리 준비해뒀어. 우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 남자 선택할 것 같아서. 왜요? 당신 눈빛 봐. 나 볼 때랑 그 남자 얘기할 때랑 완전히 달라. 가슴이 찔렸습니다. 당신 그 남자 사랑하잖아. 여보. 아니야.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지영. 우진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나도 미안해. 2년 동안 당신한테 잘못했어. 여보. 퇴직하고 나서 자존심 상하고 우울해서 당신한테 소홀했어. 그건 인정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바람은 아니잖아. 27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미안해요. 미안하면 끝나.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가 나보다 20살 어린 남자랑 바람났다는 게 얼마나 치욕적인지. 죄송해요. 딸한테 뭐라고 할 거야? 엄마가 젊은 남자 만나서 아빠랑 이혼했어라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딸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 남자 만나지 마. 근데 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진이 비웃었어요. 사랑이야? 그게? 네. 말도 안 돼. 겨우 2~3달 만난 사람을. 당신이랑 27년 산 것보다 준혁이랑 2달이 더 행복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 알았어. 우진이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흘 남았어. 그때까지 생각해. 목요일 새벽.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한준혁. 지영 씨, 잠 안 와요? 이지영. 응. 한준혁.
저도요. 지영 씨 생각에. 이지영. 준혁아. 한준혁. 네. 이지영. 만약 내가 당신 선택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한준혁. 죽을 것 같아요. 이지영. 농담하지 마. 한준혁.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한준혁. 지영 씨 없으면 전 못 살아요. 그 말이 무서웠어요. 이지영. 준혁아, 그런 말 하지 마. 한준혁. 왜요? 사실인데. 한준혁. 지영 씨가 저 안 선택하시면 전 정말. 이지영. 그만해.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해. 금요일 오후. 회사에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대표님, 손님 오셨어요. 누군데요? 남편분이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 왜 여기에?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진이 로비에 서 있었어요. 왜 왔어요? 근처 볼 일 있어서. 점심 같이 먹으려고. 지금은 바빠요. 그래. 그럼 인사만 하고 갈게. 직원들한테. 우진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표 남편입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그때 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분이 신입 팀장인가요? 우진이 준혁을 가리켰어요. 네.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 돼요. 제가 우진의 팔을 잡았어요. 왜? 바쁘다고요. 그냥 가요. 인사 한번 못해? 우진이 제 손을 뿌리치고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남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이 악수를 했어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신경 많이 써주시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진이 준혁을 물끄러미 봤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여보, 나가요. 제가 우진을 밀어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진이 말했어요. 저 남자야? 뭐가요? 당신이 사랑한다는 남자. 여보. 젊긴 하네. 딱 봐도 30쯤 돼 보이던데. 우진이 비웃었어요. 당신 취향 알겠어. 어리고 잘생긴 남자. 그만해요. 뭘? 사실이잖아. 가요. 회사 앞에서 이러지 마요. 알았어. 근데 이지영. 우진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내일까지야. 내일까지 결정 안 하면 내가 먼저 이혼 소송 걸 거야. 알았어요. 우진이 떠나고 나서 회사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남편분이랑 사이 안 좋으신가 봐. 분위기 이상하지 않았어? 준혁 팀장님 볼 때 눈빛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려는데 준혁이 따라왔어요. 지영 씨. 왜? 방금 그분이 남편분이죠? 응. 저한테 악수하면서 손에 힘 엄청 줬어요. 그래.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내 여자한테 손 떼지 말라고.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영 씨, 무서워요. 뭐가? 저 남편분한테 빼앗길까 봐. 준혁아. 내일까지라며요? 내일 결정하시는 거죠? 응. 꼭 저 선택해 주세요. 제발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30살 남자가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 못 울겠어요. 지영 씨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외로워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복잡하고 아프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집에서 이혼 합의서를 들여다봤어요. 한쪽 탁자엔 우진이 준비한 이혼 합의서. 핸드폰엔 준혁의 절박한 문자들. 한준혁. 지영 씨, 내일이에요. 한준혁. 꼭 저 선택해 주세요. 한준혁. 저 없으면 진짜 못 살아요. 한준혁.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27년 대 2개월. 안정 대 열정. 의무 대 사랑. 새벽 3시가 되도록 답을 못 찾았어요.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 혼자 우는 소리였어요. 27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울음소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토요일 아침 7시. 남편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저는 결정했어요.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지영. 준혁아, 오늘 만나자. 할 얘기 있어. 한준혁. 네. 몇 시예요? 어디서 봐요? 이지영. 10시. 지난번 그 펜션. 한준혁. 알겠어요. 드디어 결정하신 거죠? 저 선택하신 거죠?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펜션에 도착하니 준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영 씨. 준혁이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드디어 결정하셨죠? 저 선택하신 거죠? 준혁아. 네, 지영 씨. 안으로 들어가자.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혁은 들뜬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 씨, 언제 이혼 서류 내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준혁아. 이사 준비도 해야 하는데. 제가 원룸 알아볼게요. 아니면 투룸. 준혁아. 제가 소리쳤어요. 준혁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왜요? 앉아. 네. 준혁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도 그 앞에 앉았습니다. 준혁아. 네. 우리 끝내야 할 것 같아. 침묵. 준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미안해. 나 이혼 못하겠어. 왜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지영 씨? 저 선택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 한 적 없어. 생각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생각해봤어. 근데 안 되겠더라. 준혁이 일어섰어요.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해. 지금도. 그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저도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나 27년을 남편이랑 살았어. 딸도 있고 함께 쌓아온 게 너무 많아. 저랑 새로 싸우면 되잖아요. 안 돼. 너무 늦었어. 늦지 않았어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영 씨, 나이 같은 거 상관없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알아. 너의 진심도 알아. 근데 준혁아. 저는 준혁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 인생을 내가 망칠 순 없어. 망치는 게 아니에요. 망쳐. 분명히.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지금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5년 후엔, 10년 후엔, 지영 씨. 내가 60, 70 되면 당신은 40, 50이야. 그때도 날 사랑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거짓말. 그때 가면 당신 옆엔 젊고 예쁜 여자들이 있을 거야.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지영 씨만. 그만해, 준혁아. 저는 돌아서서 준혁을 봤어요.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럼 하지 마세요. 해야 해. 우리 둘 다를 위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준혁아. 정말 미안해. 준혁도 울고 있었어요. 지영 씨가 날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같이 있어야죠.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야. 저는 준혁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야. 전 지영 씨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데요. 지금은 그래. 근데 나중엔 후회할 거야. 안 해요. 할 거야. 분명히. 저는 가방을 집었어요. 준혁아, 좋은 사람 만나. 너 나이에 맞는. 싫어요. 전 지영 씨 아니면. 그만해. 제발. 문을 열려는데 준혁이 뒤에서 안았어요. 나가지 마세요. 제발요. 준혁아. 정말 못 살아요. 지영 씨 없으면. 살 수 있어. 시간 지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준혁이 더 세게 안았어요. 지영 씨,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미안해. 저는 준혁의 팔을 풀고 문을 열었어요.
준혁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요? 회사 그만둬 줄래?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매일 보면 우리 둘 다 힘들 거야. 지영 씨,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해. 응. 준혁이 비웃었어요.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시네요. 준혁아, 알겠어요. 그만둘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지영 씨 옆에 있는데 손도 못 잡고 보기만 하는 거 못 견딜 것 같아요. 고마워. 고맙긴요. 준혁이 쓰게 웃었어요. 지영 씨 후회하실 거예요. 알아. 남편분이랑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근데 노력은 해볼 거야. 그렇군요. 준혁이 창밖을 봤어요. 지영 씨,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뭔데? 진짜. 저 사랑했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사랑했어. 정말로. 과거형이네요. 사랑했다. 미안해. 그 말밖에 못 하시나요? 미안하다는 말. 준혁이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지영 씨, 저는요. 처음이었어요. 뭐가? 사랑이요. 진짜 사랑.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살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 본 적 없었어요. 준혁아. 근데 그게 지영 씨였어요. 22살 많은 유부녀인. 준혁이 웃었어요. 비참하게. 우스운 거 아세요? 제 첫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거. 정말 미안해. 그만하세요. 그 말. 준혁이 손을 내밀었어요. 마지막으로. 악수해요. 저는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이 따뜻함을 이제 다시는 느낄 수 없겠죠. 안녕히 가세요, 지영 씨. 너도.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방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지영 씨. 돌아봤어요. 준혁이 멀리서 서 있었어요. 행복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너도. 차에 타서 한참을 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준혁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격리 주임 선미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준혁 팀장님이 사표 내셨어요. 그래요? 네. 급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신대요. 그렇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갑자기 그만두시고. 아니요. 개인 사정이래요. 거짓말이었어요. 제 사정이었죠. 책상 위에 준혁의 사표가 놓여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대표님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꼭 행복하세요. 한준혁.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떨어졌어요. 대표님. 선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눈에 뭐가 들어가서. 거짓말이었어요.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어요. 남편 우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응. 어색한 침묵. 우진 씨. 왜? 나? 결정했어. 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로? 당신이랑 계속 살래. 우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진심이야? 응. 그 남자는? 끝났어. 오늘. 우진이 한참 동안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 돌아와줘서.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진이 다가와서 저를 안았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우진이 먼저 안아줬어요. 나도 미안해. 2년 동안 너무 못해줬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자. 응? 네. 우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준혁에 대한 미안함, 남편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끝나버린 사랑에 대한 슬픔.
모든 게 뒤섞여서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핸드폰을 켰어요. 준혁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한준혁. 지영씨, 전 내일부터 새 회사 다닙니다. 한준혁. 멀리 가요. 부산으로. 한준혁. 여기 있으면 자꾸 찾아갈 것 같아서요. 한준혁. 지영씨, 정말 사랑했어요. 한준혁.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준혁. 행복하세요. 꼭. 한준혁.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문자. 저는 준혁에게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혁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우리 둘 다를 위해서. 안녕, 준혁아. 고마웠어. 작게 중얼거리고 핸드폰을 껐어요. 3개월 후. 여보, 커피 탈까? 응. 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요즘 우진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지 않았어요. 커피 타준다고. 마실래? 아, 그래. 고마워. 우진이 웃었어요. 어색하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어요. 3개월. 우리가 다시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지옥이었죠. 1개월 전. 여보. 침대에서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준혁과 끝내고 나서 우리는 다시 안방을 함께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침대 양 끝에서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았죠. 응. 우리 상담 받는 거 어때? 상담. 부부 상담. 친구가 추천해줬어. 저는 고개를 돌려 우진을 봤어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둘 다 때문에. 우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2년 동안 잘못했어. 그냥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 관계 회복하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 해보자. 부부 상담실. 부인께서 외도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외로워서요. 외로움의 근본 원인은요? 남편이 저를 안 봤어요. 2년 동안. 우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분, 왜 부인을 외면하셨나요? 부끄러웠어요. 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놀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와이프는 사업하면서 바쁜데 나는 빈둥거리고. 그래서 거리를 두신 건가요? 네. 못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게 와이프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네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분 다 상처받으셨네요. 남편분은 자존감이 낮아지셨고 부인분은 외로움을 느끼셨고. 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어요. 현재. 커피를 들고 거실로 갔어요. 우진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뭐 봐? 아,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야. 정말? 응. 더 이상 집에서 빈둥거릴 순 없잖아. 우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쉽진 않네. 그래도 계속 찾아볼 거야. 고마워. 뭐가? 노력해줘서. 우진이 저를 봤어요. 당신도 노력하잖아. 나? 응. 맨날 늦게까지 일하던 사람이 요즘 6시면 칼퇴근하더라. 들켰네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부부 시간을 늘리세요. 함께 있는 시간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어요. 같이 저녁 먹어야지. 고마워, 여보. 우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천천히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거죠. 주말 오후. 우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산책 갈래? 산책? 응. 날씨도 좋은데. 27년 결혼 생활에서 우진이 먼저 산책 가자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 가자.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손은 잡지 않았지만 나란히 걸었어요. 여보. 응. 나? 그동안 미안했어. 갑자기 왜? 그냥.
상담받으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어. 우진이 벤치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나쁜 남편이었어. 당신 외로운 거 모르고 내 자존심만 챙기고.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우진이 하늘을 봤어요. 당신이 그 남자한테 간 것도 다 내 책임이야. 여보. 미안해. 진심으로. 우진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용서해줘서 고마워. 다시 기회 줘서. 저도 울컥했어요. 나도 미안해요. 정말로. 알아.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우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응. 네. 그날 공원에서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2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어느 날 저녁, 딸 민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아빠랑 잘 지내세요? 응. 왜? 아빠가 달라지신 것 같아서요. 요즘 전화하면 목소리가 밝으세요. 그래? 네. 무슨 일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엄마가 바람 피웠다가 정신 차렸어라고 할 순 없죠. 아니, 그냥 아빠가 노력하시는 것 같아. 엄마도요. 요즘 일찍 퇴근하시고. 민지가 웃었어요. 부부싸움 하셨다가 화해하신 거예요? 뭐 그런 거.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싸움보다 더 큰 위기였지만. 다행이다. 저 걱정했거든요. 걱정? 네.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혹시 이혼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이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걱정 마. 엄마 아빠 괜찮아. 다행이에요. 사랑하세요, 엄마. 나도. 민지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민지를 위해서라도. 잘했어. 잘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회사에 새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한준혁. 손이 떨렸어요. 클릭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열었어요. 지영 씨께 잘 지내시죠? 저는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새 회사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지영 씨보다 5살 어린 여자예요. 처음엔 마음이 안 열렸는데 이 사람이 계속 다가와 주더라고요. 지영 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요. 아, 이런 얘기하려고 메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냥 지영 씨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지영 씨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이제 진짜 안녕이에요. 꼭 행복하세요, 지영 씨. 준혁. 메일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준혁아.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답장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메일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완전히 놓아주기 위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우진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뭐해요? 아, 저녁 만드는 중이야. 당신이요? 응. 유튜브 보고 따라해봤어. 우진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당신 맨날 요리하니까 오늘은 내가 해볼까 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요. 맛있을진 모르겠네. 테이블에 앉아 우진이 만든 음식을 먹었어요. 솔직히 맛은 별로였어요. 짜고 어떤 건 덜 익었고.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 맛없어? 아니에요. 맛있어요. 거짓말. 나도 알아. 자. 우진이 웃었어요. 다음엔 더 잘할게. 다음에도 해줄 거예요? 응. 일주일에 한 번씩. 우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혼자 힘들게 하지 말고 나도 같이 할게. 고마워요, 여보.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27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이었을지도 몰라요. 5개월째.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우진이 말했어요. 여보. 응. 손 잡아도 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당연하죠. 우진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준혁의 손과는 다른 따뜻함. 27년을 함께한 사람의 온기. 여보. 응. 사랑해. 우진이 작게 말했어요. 얼마 만에 듣는 말일까요? 나도. 진심이야? 응. 진심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준혁을 사랑했던 것과는 다른 사랑. 열정적이진 않지만 깊고 따뜻한 사랑. 우진이 저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편의 품. 당신 없으면 안 돼. 나도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서로를 느꼈어요.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6개월 후 현재.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우진은 요즘 작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하는 모습이 생기가 났어요. 여보, 회사 다녀올게. 조심히 가요. 우진이 현관에서 돌아서며 웃었어요. 저녁에 봐. 응. 사랑해요. 나도. 문이 닫혔어요. 저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6개월 전과는 다른 제 모습. 여전히 쉰둘이고 주름도 있지만 표정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준혁의 번호는 삭제된 지 오래. 하지만 가끔 생각나요. 준혁아, 잘 지내지? 행복하게 살고 있길 바라. 준혁과의 시간은 꿈 같았어요. 달콤하고 뜨거웠지만 현실이 될 순 없는 꿈.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준혁 덕분에 깨달았거든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다녀오겠습니다. 집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하루. 우진과 함께 만들어갈 하루.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하루. 그걸로 충분했어요. 1년 후. 오늘 우진이랑 결혼기념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간 여행이었죠. 여보, 행복해? 우진이 물었어요. 응.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준혁 생각이 가끔 나지만 이젠 아프지 않아요. 그냥 고마운 사람. 제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준 사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국 모두가 상처받아요. 진짜 행복은 도망이 아니라 직면에서 나와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저처럼 벼랑 끝까지 가지 마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